4년 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손귀연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그 사이 좀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약을 먹어서 그런지 많이 좋아져요. 또 갑자기 언제 우리는 지나가는 거를 어떻게 틀어지는 거를 왜 예고를 안 하잖아요. 갑자기 핑 돌리니까 그게 문제죠. 원인은 메니에르병이었습니다. 이석증, 전정신경염과 마찬가지로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말초성 어지럼증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입니다. 병력. 어떤 식으로 어지럼 오는지, 뭐 단순한 어지럼만 오는지 아니면 뇌신경 장애에 의해서 뭐 말이 어둔해진다든가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어디 한쪽이 마비된다든가, 그리고 나는 외부적으로 보는 어지럼증은 장 같은데 본인이 전혀 거동을 못한다든가 이런 면이 같이 동반이 되면 뇌혈관의 문제인, 뇌의 문제일 가능성을 많이 생각을 하고요. 과거 뇌졸중 병력이 있는 손귀연 씨. 뇌 MRI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만성적으로 생기는 약간의 혈관 장애 이외에는 현재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뇌에서 문제 생기는 중추성 어지럼증은 아닌 거로 판단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정기관 내 림프관의 압력이 높아져 발병하는 질환인 메니에르병. 물, 나트륨, 칼륨 등으로 구성된 전정기관 내 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넘치거나 줄면서 나타납니다. 이 뇌림프액은 우리 귀 안에서 평형기관과 이 달팽이관이라고 대표되는 이런 청각기관에 같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뇌림프액이 양이 많아지면 평형기관이 문제가 되어서 어지러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청각기관이 문제가 되어서 귀가 안 들리고 먹먹해지고 귀 이명이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또 좀 더 병이 진행되면 귀가 잘 안 들리는 난청이 발생하는 그 병이 메니에르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메니에르병 환자의 경우 회전성 어지럼증과 함께 청각 저하, 이명, 귀 안이 먹먹한 느낌이 동반됩니다. 어지럼증은 20분에서 수시간 지속하며 구토, 오심 증상도 나타나죠. 제가 지금 오는 쪽에는 말베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를 왼쪽 고개를 틀을 보다가 왼쪽 고개를 돌렸는데 막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귀에서 막 뚝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막 또 어지르기 시작하고 구토가 나는 거야. 그때는 밤새도 구토하고 119 실일 와갖고 응급실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밤새도 올라져요. 다른 사람은 안 넘어진다 하는데 저는 어지르면 넘어져요. 감당은 못 하겠어요. 메니에르병이 심하게 나타나서 응급실로도 자주 오시거든요.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응급실에 오실 정도의 어지러움이 생길 때는 그 어지러움을 억누르는, 억제시키는 약을 씁니다. 그 약을 주사를 한다든가 복용을 하게 되면 어지러움이 억제되어서 어지러움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졸음이 생긴다든가 몸이 깔릴 수 있는데요. 그런 약을 먼저 첫 단계로 사용을 하고, 그 어지러움이 일정 조절이 되면 그 이후에 그 뇌림프 수종이 생겨서 메니에르병이 오기 때문에 그 뇌림프 수종을 경감시키는, 즉 뇌림프 안에 있는 물을 빼주는 약을 씁니다. 그 약은 이뇨제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이렇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또 증상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메니에르병은 만성 재발성 질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시다가 어지럼증 오면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다 나라고 하죠. 다 나놨지. 다 엉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 이 엉망이다가 불들 캐지가 있고, 다른데 고장 다 있고. 그래, 이런 데 비 오면 일단 불만 끄고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 안 되면 이제 이거 부르고. 나는 어지르면 그 중간에 너무 괴로워갖고. 어지럼증이 생긴다 싶으면 현관문부터 열어놓는다는 손귀연 씨. 119를 부를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평소엔 저염식 식이요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첫째는 작게를 못 먹게 하니까 예. 작게만 안 먹고 아예 작게를 안 먹어요. 아예 막 징하게 먹고 옆에 사람들이 같이 먹으면 너무 징겁다 안 먹을 정도로 저도 징하게 먹어요. 전정기관 내 림프액이 차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습니다. 술이나 카페인은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병을 예방해 나갈 겁니다.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사실만 있으면 진짜 바랄 게 없습니다. 정말도 밥 먹다가도 주님한테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건강하게 해달라고. 어지러운 게 멈추는 정도로 어지러우니까 네.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심하게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제 희망이죠. 메니르병은 일종의 내림프액이 차는 것들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 불현듯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림프 수종이란 물이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분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즉 소금 섭취를 적게 하는 게 가장 큰 생활요법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 메니르 환자분들은 이 육체적 피로가 이 정상을 악화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피곤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다음날 정상이 심하게 악화되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요법으로서 내가 좀 덜 피로하고 육체적으로 덜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덜 필요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한번 볼게요. 인구 1000명당 2명꼴로 발생하는 메니에르병. 완전 붙이십시오. 어지럼증은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조절할 수 있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고 이명과 난청은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나서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고치기 힘든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3개월 전 메니에르병을 앓게 된 오우삼 씨.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보행이 결국 평형 기능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걷는 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평형이 무너져서 어려워요. 일반적인 보행에서는 표가 잘 안 나지만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든 보행에서는 자꾸 넘어지려 하시고 발을 디딜 때도 바로 예쁘게 딛지 못하고 발을 벌려가지고 걸어가시거든요. 그거는 넘어지려 하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어지럼증을 한번 겪고 나면 다시 걷는다는 게 사실 그 두려움 같은 게 넘어질까 봐 싶어서 그게 어지럼증을 또 다른 사람한테 뭐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 아마 그런 게 많이 부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좀 조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보면서 저희가 뭐 그렇게 어지럼이 안 오게 잘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가야지 이게 낫을 수 있는 병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뭐 평생을 가야 되는 건지 참 궁금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메니르병의 경과는 저희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 뭐 청력 상태라든가 어지럼 상태, 요게 이제 크게 안 좋게 악화되고 이런 모습만 없으면 최소한 지금 상태 이상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갈지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또 제 환자분들 중에 장기간 치료 받으시면서 크게 병이 진행 안 되고 응급실로 올 만큼 그런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간단하게 약 드시고 하는 정도로 회복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안정이 되게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치가 어렵다고 해서 내버려 둔다면 청력 소실까지 올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내원해 관리해 나갈 겁니다. 이제 지금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LA 다니면서 교수님 말씀 듣고 그래서 뭐 이게 그 지금 애니메이터 병이 더 이상 확장 안 되고 확진이 안 되고 빨리 완쾌해갖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엔 눈만 뜨면 세상이 빙빙 돌아 눈을 뜰 수조차 없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고통, 어지럼증. 만약 나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지럼증은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치성병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오시면 다양하고 정교한 장비와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맞추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어지럼증으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